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했고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서면을 보냈다. 그 내용 중에 그 법원행정처장은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줬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하루 이틀 내지 않다가 내기 시작했고요.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지금 어찌됐건 당사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출퇴근할 때 계속 물어봐도 침묵을 지킨다, 이 보도밖에 없는데 어제 무슨 그 변호사 대회인가요? 행사가 있었고 여기 대법원장이 축사를 위해서 참석했고 그 축사 내용을 오히려 기자들이 분석하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사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때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자, 우리 김정한 변호사가 해석해 주셔야죠. 그 말이야말로 사실은 다 정확한 그 말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죠.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그 청와대로부터의 정치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어떤 사법부 이런 것들로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큰 정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행위가 법의 지배로 포장이 되는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제청이라는 거는 임명을 위한 단계잖아요. 그 제청권과 임명권이라는 게 충돌할 수, 임명권이 당연히 우선되는 거는 이거 너무 명확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오히려 그 전에 계속 그 탄핵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인 그 제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는 결정문을 내므로써 일종의 자신이 탄핵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변호사 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지만 그 법의 지배를 강조하신 분 스스로가 굉장히 큰 정치 행위를 하셨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정호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법학 교과서로 삼권 분립을 배우지 않고 정치학 교과서로 삼권 분립을 배운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견제와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결국은 서로가 견제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체제, 그 상권 분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거는 어떤 연줄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법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룰 오브 러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제가 상정하는 정치 행위라는 거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지나치게 가까워가지고 대법관을 뽑는데 서로 너무 의견이 잘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막 하면은 그게 오히려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여권이랑 가까워가지고 여당의 정치인이 재판을 받는데 예를 든다면은 사법부에서 재판 기간이 이상하게 늘어진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으면 그게 정치적인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갖고 지난 대선 때에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얘기는 별건으로 하고 요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보는 후보 추천위에서 이제 4명이 올라간 그렇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대법원장 요번에 그 제청했던 그 판사 그분은 원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니까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는 딴 사람인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근데 요번에는 청와대도 선호하는 픽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겠는데요.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거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 중에서 그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이 아예 픽을 해가지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2027년 6월에 이제 퇴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통령의 그 임명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법원장이 자신의 그 픽을 서면으로 해갖고 제청을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대법원장은 내년 6월에는 퇴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법관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현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라야 이게 임명이 되는 것이냐라고 또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선호의 그것은 뭐 각각의 자연인들 차원에서 혹은 아니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각각 선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으로 그래서 이제 조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주장과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이 달라요. 저는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의 주장에 따르면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민정수석과의 소통 속에서 서면 제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법원 행정처장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 그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거는 아마 그 소위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청와대나 여당도 그렇게 이거 자체가 한마디로 캐도난마할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리라 전 생각해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제가 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과 같은 제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한 근거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후보들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그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면서 난 그냥 확인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이거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탄핵 사유가 지금 성립하는 거거든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후보들에게 우리가 후보를 다시 추천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고 싶었다. 이거는 물러나라고 압박한 거잖아요. 이건 거의 범죄의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조희 대법원장의 이번 행위가 완전히 정치적인 행위였고 사실은 굉장히 그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거죠. 부분을 우리 정의규 의원에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추천위에서 올라왔던 4명의 후보에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그들을 마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으니 물러날 생각이 없냐라는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물었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법원 행정처장의 행위였는지 아니면은 대법원장이 원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한 것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그 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고 아니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예. 법대로 그러니까 저기 대법원장 스스로가 어. 변호사 대회에서 법의 지배를 지배,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대로 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근데 없어요. 의원님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얘기를 네.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법의 지배라는 이 표현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를 뭐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저는 이제 글자로 봤습니다만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법의 지배라는 것은 법이 있는 나라에서 공동체가 법을 약속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법의 지배가 법관의 지배가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위에서 추천된 판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 했으니까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서면 제청은 위법한 일은 아니에요. 예. 관행이 있었다라는 틀렸다는 거를 거지. 예.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외에는 지금 이거 만약에 민주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자기적으로 어떤 결단을 예를 든다면은 뭐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반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큰 소리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시도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조금 예. 이제 다른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반려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저는 나중에 야당에서 또 비판할 거예요. 당연하죠. 사법부를 무시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질러 놓은 일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밧줄을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묶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스스로 수거를 해주면 너무 좋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실제 이 부분이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22명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수장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부닥치게 되면 야 이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란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가 최고 지켜야 될 이념적 가치로 최고 수준에 있는 건데 이미 이게 깨져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도 적용받는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우리가 도덕이라는 거 강조하고 사회적 관용이라는 거 강조하는 이유는 법의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도덕이라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재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네, 재청을 하면 임명을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도 보면 실제로 위에 있다고 손치지만 갈등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그 공백을 그런 방식으로 메워왔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상황이 저는 되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오히려 네. 여쭤보고 싶은데 법률 아니 상담. 예. 제청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도저히 임명할 수 없다면 임명을 안 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렇게도 왜냐하면 볼 수는 있죠. 네. 행정부의 네.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원수의 지위다라고 이제 헌법학 교과서에서는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아까 최고위원께서 대법원장이 그럼 스스로 이거를 소위 이제 걷어들이는 거 이건 가능해요 법적으로? 본인이 제청을 했는데 이걸 걷어들인다고요? 그것도 논쟁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제청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그 임명을 철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올라간 후보가 아주 그 결정적으로 부적절해야 된다. 흠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흠결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추천이 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좀 부연을 하자면 과거에도 대법관으로 5번이나 추천이 됐고 헌법재판관으로 2번이나 예, 예. 추천을 했던 그러한 그 추천이 되었던 판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왜 청와대는 그 특정 여성 판사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일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지금 손봉기 판사를 대법원장이 지금 제청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 판사는 이제 김민기 판사를 얘기하시는데 이름이 대구지방- 이렇게 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 정호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손봉기란 판사가 제청돼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한다 안 한다가 남아 있는 것이고 국회가 동의한다 안 한다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 지역 법관이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기 때문에 그 법원장이라는 어떤 그 직선제로 선출되는 그 당시에 까지 선출될 만큼 신망이 높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제청행위가 사실은 그 손봉기 그 판사에게도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제청이 있어요. 제청은 제청이 어떻다라고 일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쉽게 말하면 국립대학 총장 같은 경우를 정할 때도 교육부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제청 과정이 있고 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제청된 대로 임명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또 그 굳어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법관이라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이걸로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네네. 또 사실은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제작진은 지금 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저한테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해요? 해야죠. 예. 민주당 할 게 너무 많아.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